봅시다. 자, 요 녀석부터는 이제 우리 수학 상에서 나오던 녀석이 좀 이어지는 과목이랄까? 이어지는 부분인데, 잠깐만, 이거 좀 끄고, 뭐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수학 상을 가볼게요. 수원을 하면서 내가 했던 얘기기는 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채영이라던가, 승원이라던가, 너희들은 나랑 수원을 안 했으니까, 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긴 할 겁니다. 자, 근데 수상이 그래서 거기서 어떤 단원을 볼 거냐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쪽으로 갈 거야. 방정식이 있고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와 방정식 이렇게 순서 거꾸로 가자. 2차 함수가 있고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얘들아, 2차 함수와 방정식은 무슨 관계 있지? 2차 함수가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치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화질이 흐릿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동으로 해놔서 그래. 자동. 그냥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돼. 자동. 너희들이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꿔줘야 돼. 너네가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 버튼 눌러서, 그거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조절하는 거야. 너네들 인터넷 환경 따라가거든.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 돼. 너네가. 그래도 흐릿한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조금 지나야 돼. 아이씨, 내가 설정 잘못 눌렀잖아. 알았냐? 알았냐? 너네들이 설정을 해야 된다고. F5를 누르면 안 되지. F5를 누르면 다시 초기화한대. 지금 내가 보는 너희들 화면은 지금 되게 화질 좋아. 너희들 문제야 지금. 1080 누르고 좀 기다려봐. 좀 있으면 좋아질 거야. 자, 간다. 아무튼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그때 하는 작업이 바로 둘이 연립을 하는 겁니다. 연립을 하면 둘이 어떻게 되죠?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방정식이야. 근데 그 방정식 중에서 2차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 근의 공식이라던가 인수분해, 판별식이라던가 근과 계수의 관계, 뭐 기타 등등등등 혈르근까지 요런 녀석의 풀이를 그래서 교점에서 뭘 구하는데 쓸 수 있다. 교점을 직접 찾으세요라던가 교점의 개수라던가 뭐 교점을 가지고 만드는 중점이라던가 기타 등등등 그런 얘기들을 방정식의 풀이를 빌려올 수 있게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그렇지.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방정식을 함수와 함수로 해석하겠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뭐? 이 네 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뭐 합니다?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갑니다. 대표적인 예시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 근의 분리다. 그치? 그거를 뭐 하러 가자?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자. 다시 함수에서 교점을 찾기 위해서 만든 식이 방정식이었는데 방정식 상태에서 풀 수 없는 형태들을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갑시다. 그런 녀석들이 나와요. 다시 함수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부등식도 마찬가지. 두 함수 중에 누가 위에 있는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 그치? 그게 수상에서 나오는 2차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원으로. 근데 수원에서는 좀 약하지. 여기 방정식 부분이 두 함수 지수 로그 와 관련된 함수 파트에서도 결국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는 녀석이 나오면 뭐 해주세요? 방정식을 만들러 가는 거는 맞아. 근데 지수 방정식 자체를 풀 수 있는 형태가 한정되어 있잖아.
fx는 gx 꼴이 반드시 어떤 형태일 때만 지수는 지수, 로그는 로그. 이건 안 써도 돼. 너희들 수원 특강 들었던 사람들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야? 요 두 가지 말고 그러면 못 푸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라던가 로그함수랑 다항함수라던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는 결국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야 됩니다. 똑같아요, 순서는. 알았음? 교점을 구하려면 방정식을 구하는 게 맞는데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지수는 지수, 로그는 로그 꼴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던가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라던가 로그함수와 다항함수의 교점은 절대로 방정식 못 풉니다. 즉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알았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게 어디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야. 수투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야. 그럼 수투에서는 주로 뭘 다루겠어? 3차, 4차에 대한 얘기겠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몽땅 다 배워봤거든. 맞죠? 뭐 캡처해도 요거는 근데 안 써도 돼.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자라는 게 목적이라서. 3차, 4차 함수에 대한 얘기. 우리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래프 그릴 줄 알다 보니까 뭐 교점을 구하세요 하면은 뭐 하면 돼? 뭐 그래프로 발견을 해도 되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교점을 정확한 좌표까지는 못 찾잖아. 그래서 일단 3차, 4차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찾아주세요 하면 뭘 만들러 가? 결국 3차, 4차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러 갈 거거든. 3차 또는 4차 방정식을 만들러 가는데 3차, 4차 방정식 수상에서 배웠는데? 수학상에서 3차, 4차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때 풀렸던 3차, 4차는 전부 다 몽땅 뭐였어? 인수분해. 인수분해 되는 방정식은 그냥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그냥 3차, 4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풀면 돼. 인수분해 되면.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다? 또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이 있을 거야. 그럼 뭐 해?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에 나오는 수학2 내용이 됩니다. 이게 진짜 수2 내용이야. 3차 가서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도 수2고 그냥 인수분해 되는 방정식은 수학3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함수로 해석하러 가자. 그게 수2 거라고. 그게 오늘 이제 처음 하는 파트 내용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방정식 fx는 0이다 라고 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함수로 해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수로 해석은 그냥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두 함수로 만들자. 각각의 함수를 그리자. 이거야. 알았지? fx는 gx, 우변에도 x가 있는 꼴이면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요. 두 함수에 대한 얘기로 갈 거야. 이 얘기야. 알았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fx 혹은 gx가 뭐야? 소준이는 왜 대답해? 너는 나한테 많이 들었잖아. 아무튼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이제 뭐야? 3차, 4차 함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나머지 내용 오늘 할 거 배울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얘들아. 거기 10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그냥 다 갖다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알았죠? 볼 필요 없어. 전혀 볼 필요 없어. 바로 문제 쪽으로 넘어갑니다. 예시 문제를 풀면서 풀어줄게. 예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 이어나갈게. 그럼 더 이상 설명할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워도 되겠죠? 자, 시간 잠깐 드릴게요. 스샷 찍을 사람들, 사진 찍을 사람들 찍어주세요. 찍었나요? 넘어갑니다. 가자. 지워야지.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을 만나면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리러 간다. 자, 예시 문제 몇 페이지? 41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41번 문제예요. 41.
봐. 방정식 뭐라 돼 있어? fx-k는요. 야, fx 3차 함수래. 식 알아? 아이, 몰라. 극대값이 7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0이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fx를 알아? 하물며 fx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냥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적당하게 이항을 시켜서 두 개의 함수로 쪼개줬을 때 fx라는 함수가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어떻게 되자?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도록 하자. 됐냐? 두 교점을 갖도록 하자. 그렇게 풀 거예요. 두 교점을 갖도록 하면 어떻게 되면 돼? y는 k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딱 두 가지다. 그렇지? 어떻게 된다고? y는 k가 이렇게 되거나 y는 k가 이렇게 되거나 답은 7이거나 답은 마이너스 20이거나 둘이 더해주면 얼마나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쵸? 뭐려? 요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보자. 다음 42번부터가 진짜야. 방금 건 장난이었고, 자 42번 뭐야? 차방정식 4차 방정식을 뭐야? 서로 다른 내실을 갖도록 하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 해서 근을 직접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왜? K 때문에 인수분해 못하고 있잖아. K 하나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함수로 해석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수초에서 나오는 방정식의 활용. 지금 단원 이름이 도함수의 활용이지. 도함수를 활용할 거다. 어디에? 방정식에 활용할 겁니다. 라는 말이야. 자, 어떻게 가준다? 방정식 자체가 fx는 gx 꼴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뭐 해보자. 적당하게 이항을 시켜서 함수를 할 거야. 무조건 우변에 y는 y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변형을 할 거야. 자, 그 적당히 변형을 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어렵게 배우는 거야. 지금 내가 해주는 거는. 근데 그거를 통달하는 순간 너희들은 이 풀이가 굉장히 쉬운 풀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 5가 되면은. 알았죠? 그래서 계속 해봐. 우변으로 남겨두는 게 있고 좌변으로 넘기는 게 있어요. 우변으로는 누구를 남겨두냐면 우변에다가 모든 상수항 그리고 미지수는 싹 다 우변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외 나머지 항들은 싹 다 좌변으로 갑니다. 이게 내가 가르쳐주는 규칙이야. 이거 이항 잘못했다고 틀린다고 하는 사람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15 어떻게 해야 돼? 15 K는 넘겨야 되고 15는 넘기는 겁니다. 그게 내가 푸는 풀이. 해설지는 15 안 넘길 거예요. 미지수 K만 넘깁니다. 근데 뭐라고 딱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 우변으로 넘어갔을 때 그냥 K가 되면 넘기고 아니면 K도 남겨둘 때도 있어. 나 같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 우변으로 넘기지 K. 근데 책이면 이거 K 안 넘긴다고. 그건 상관없어요. 알았죠? 근데 내가 해주는 그 풀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적당하게 이항을 시키고 나면 4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은 k-15가 됐어요. 자, 갑니다. 좌변 fx라는 함수 y는인데 이거 어차피 그림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fx라고 잡습니다. 우변은 y는 k-15라는 상수함수. 좌변에 있는 4차 함수랑 우변에 있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해보자. 그럼 fx라는 함수의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지. fx 뭐하자? 미분 12x의 잠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됐어요. 0 되는 거 찾아보니까 12로 나누면서 x로는 묶어줄게요. 그럼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인수분해 한 번 더 된다. 그치? x에다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0 되도록 하는 x들 뭐뭐 나왔어? x는 크게 순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1, 0, 2. 그 다음에 4차 함수 fx가 그러면 어머! 프라임이 0 되는 게 몇 번?
세 번 존재하는 4차 함수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2. 자, 나는 알아. 나는 알고 있어서 오른쪽을 더 내려가게 그렸지만 어디가 올라갈지 둘 다 똑같을지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한번 대충 그렸다가 값 찾고 그 크기 보면서 한 번 더 고치는 거야, 원래. 나는 아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가자.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얼마 나옴? F 마이너스를 넣어봐. 얼마 나옴? 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맞네. 0 넣어봐. 얼마 나와? 0 넣는다, 그치? 2 넣어봐. 얼마 나와? 우와, 씨, 이게 뭐야? 3 곱하기 16. 4, 8, 32. 마이너스 48. 이거 사라진다, 그치? 마이너스 32. 와, 저쪽 아래 있네. 어잉? 됐죠? 씌우자, 이거.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하자? y는 k. y는 k. 자, y는 k가 아니다. 내가 하는 방식에서 놓으면은, 식을 잘 봐야 돼. k-15라는 상수함수가 서다른 네 교점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된다, 그치?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4개에서 만나도록 하는 순간을 찾아봐. 어디까지 나오는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k-15라는 녀석은 여기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끝! 그래서 내가 푸는 풀이에서는 마지막에 계산이 필요하기는 해. 지금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훨씬 쉬워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알았죠? 뿅! K는 15. K의 범위입니다. 10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됐나요? 뭔 소리야? 자,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누가 왔나? 아, 오셨구나, 누가. 놀래라. 그렇지, 똑똑하구만.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본다? 44번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푸는 풀에서 44번은 어떻게 되겠어? 3차 방정식을 적당하게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어? A 넘기겠지. 책풀이를 봐. A 안 넘긴다. 자,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근데 나는 넘기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푸는 방식으로 따라와 주세요. 알았죠? 그 넘기는 문제들에서 한 개가 나중에 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내 풀이를 고수하는 방법이 있고 적당하게 좀 타협하는 방법이 있어. 둘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너희 반은. 알았죠? L반은 무조건 내 풀이 따라와, 어려워도 따라와, 무조건 연습해 이렇게 갈 건데 너희들은 타협하는 방법과 따라오는 방법 두 가지 알려줄 테니까 그때 와서 선택을 하면 돼. 알았지? 몇 개의 문제에서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알았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 저러다는 세실근. 근데 미지수 A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이항. 어떻게 하라고? 미지수는 싹 다 넘겨. 상수항은 미지수밖에 없으니까 상수항 신경 쓰지 말고 미지수 A만 무조건 넘겨. 그리고 나서 좌변에 있는 함수 fx라는 함수, 우변에 있는 함수 y는 마이너스 a라는 함수, 상수함수와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갖도록 해보자 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미지수 사라졌으니까 fx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치?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하자? 미분을 해버리자.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의 더하기 9가 0 되는 거 찾아보자. 3으로 나눴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그래서 인수분해가 하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x값은 뭐뭐 나와? 1과 3 나옵니다. 맞죠? 오케이? x값이 이제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프라임이 0 되도록 하는 게 두 번 존재하는 최고 차이 계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뭐하냐? 4차를 그리냐? 뭐하냐? 요렇게 그려줍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여기 값이랑 여기 값 한번 찾아주면 각각 뭐뭐 나와? 얘가 1, 얘가 3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누구? 요놈과 요놈의 값을 찾아요. 왜? 우리는
상수함수 누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가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고 싶거든. 그 사이를 움직이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쭉 움직여다 보니까 이 점을 딱 지나는 그 순간부터 세 교점을 갖고 여기까지 세 교점을 계속 가져요. 여기까지. 맞죠?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려야 되는 상수함수 누구? 이름 잘 봐야 된다 그랬지. 무조건 y는 a, y는 k. 문제집처럼 그렇게 풀지 않아 나는. 그래서 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 잘 판단하세요. 그럼 그 마이너스 a라는 녀석 자체가 누구랑 누구 사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 따라서 극대값 1 넣어주세요. 얼마요? 4. 3 넣어주세요. 얼마 나와요? 0 나올 거야.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0과 4 사이가 아니라 조심해야지. a의 범위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4와 0 사이.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자,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풀어보자. 45번, 46 두 개 한번 풀어주세요. 내가 드는 예시랑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 45번, 46번 두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풀어봅시다. 45번. 얘들아, 3차 방정식이 중근과 한근, 결국 중근은 중복되는 근이라 그래서 한 교점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도 되고, 또는 중근을 만나면 너희들이 접한다 라고 해석을 해도 돼. 알았죠? 근데 일단 3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치? A 하나 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얘를 일단 이항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항을 시키냐면 적당하게 잘 A 넘기고 마이너스 6 넘겨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 우변에 있는 함수를 y는 상수함수랑 3차 함수인데, 자 여기서 하나 소정이랑 은지랑 예지랑 3명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도형이 강흠이까지 5명은 방학 때 우리가 했을 때 5명 맞지? 여기 하나 둘 3명이 신입, 서연이까지는 신입이니까. 자, 여름방학 때는 지금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지난 겨울방학 그때 했던 얘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들 잘 봐. 3차 함수가 3차항이랑 2차항만 주어져 있는 3차 함수는 있잖아. 진짜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무조건 뭐 합니다? 인수분해를 해봐. 그러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간다라는 거 알게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입니다를 알게 돼. 응? 근데 선생, 결국 어차피 중근의 한실근 가지려면 이것도 나와야 되고 이것도 나와야 되지 않아? 맞아. 맞긴 맞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잖아. 이거라고. 0, 1, 2, 3. 2에서 극소 나와요. 알았죠? 빨리빨리 그릴 수 있다, 이 얘기야. 물론 미분을 한다고 해서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야. 미분을 한다 그래서 뭐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닌데 저렇게도 그릴 수 있다, 그거 하나 알아두라고. 그걸 좀 써먹어보자 이 말이야, 내 말은. 알았지? 무조건 이렇게 생긴 함수는 무조건 0에서 접하고 또 0 나온 거 3 하나 보자마자 사실 0에서 접하네, 3에서 만나네 할 수 있고, 그러면 만나는 점이 더 오른쪽에 있고 접하는 점이 왼쪽에 있는 거니까 바로 X쪽으로 그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긴 자연스럽게 2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걸 알면 좋다 이거라고. 알았죠? 어찌됐건 너희들이 그린 함수나 내가 그린 함수나 똑같을 거야. 결국 뭐가 필요해? 2 넣었을 때 값이 필요해. 8-12 마이너스 4. 얘는 0. 그 사이에 뭐가 있어주세요? A 아니다. A-6이다. A-6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6 더해주면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됐죠? 뭐야? 미안해. 미안해. 3점이 아니다, 그지?
중근과 한실근이네. 그러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주면 되겠네. a-6이 0이거나 a-6이 마이너스 4거나 a가 2거나 또는 6이에요. 답은 8이겠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46번 가봅시다. 46번. 뭔 값이 안 나와? 자, 46번 갑시다. 너희들도 나처럼 범위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아요. 와, 한실근 도형은 결국 교점에 대한 얘기다, 그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뭐 해야 돼? 적당히 이항 후 함수를 해석. x 3승 3x제곱 마이너스 9x까지는 좌변에 남아있고 5-a 무조건 넘깁시다. 그럼 좌변에 남은 함수는 무슨 함수? fx라는 3차 함수. 우변에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 y는 5-a라는 상수함수. 3차 함수와 상수함수가 한실근 두허근 뭐? 한실근 교점은 하나, 허근은 교점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란 얘기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자.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0 되는 거 찾아가보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에요. 1과 3 마이너스 붙여주면 x는 마이너스 3과 1이 나옵니다. 그럼 3차 함수 어떻게 생겨? 최고 차이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어디야? 마이너스 3과 1입니다. 그죠? 그려놔서 이제부터 뭐 하자? 그림 그릴 건데 어떻게 되도록? 한 점에서 만나도록 상수함수 5-a를 설정해 주세요. 한 점. 한 점. 5 뭐야? 한 점을 왜 여기다 그려? 한 점. 그럼 5-a가 어디 있어요? 요 빨간색 선이 5-a다, 그치? 그 5-a가 어디 있으면 돼? 극소보다 작거나 극대보다 커지면 되겠다, 그치? 그럼 극대 찾자. 마이너스 3을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7. 맞나? 플러스 27, 플러스 27. 27 나옵니다. 왜 이렇게 커? 1 넣어주세요. 얼마 나와요? 1 더하기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다, 그지? 그렇게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5-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거는 지워도 되는 거지. 5-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27보다 5-a가 크다. 그럼 a의 범위 만들어보자. a는 10보다 크세요. 또는 a는 마이너스 22보다 작으세요. 그럼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 자연수는 여기다, 그지? 10보다 크세요. 제일 작은 건 11이 답이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연수를 못 본 건가? 뭐가 답이 안 났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잘 하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다음 장 넘어가 봐요. 48번, 49번. 두 개 푸세요. 48번, 49번. 두 개. 한번 풀어봐. 자, 다들 한번 풀어봤는가? 48번, 49번이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너네들한테는 선택을 하게 할 거고, 오케이? 너네들한테는 선택을 하게 할 거고, L반에는 무조건 내 풀이를 따라가! 라고 했던 그 문제가 48번, 49번이야. 자, 그냥 따라가! 라는 거는 이걸 그냥 쓰란 얘기야. 그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fx는 마이너스 1라는 방정식이니까 x 3승 마이너스 3ax의 제곱에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예요. 라는 방정식이 있다. 오케이? 이 방정식이 있다. 근데 그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교점, 실근 뭐 이런 얘기로 막 넘어가는데 근데 인수분해 안 된다, 그치? A가 하나 있잖아. A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뭐 하자?
미지수랑 상수항은 죄다 넘겨버리자라는 풀이를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면, 즉 내가 해주는 풀이를 따라가게 된다면 풀이 1. 내 풀이를 나는 선호합니다. 이걸 잘 따라와봐요. 어떻게 가냐면 x3승 는 3ax 제곱 마이너스 4. 그러고 나서 이제 함수로 쪼갤 때 굳이 왼쪽에 있는 함수 x3승 그림 그릴 수 있는데 또 gx 이렇게 잡고 있으면 병신이죠. y로 갑니다. 오른쪽 2차 함수인데 미분할 필요 없는 함수지. 이거 또 f는 g는 하고 있으면 병신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갈래. 두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x3승이라는 함수랑 3a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함수랑 두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습니다. 됐나요? 3참수 어떻게 그려? 3참수 어떻게 그려? x3승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2참수 어떻게 그려? 미지수 a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붙어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에 붙어 있으니까 음수거나 양수거나 상관없이 0, 마이너스 4를 무조건 지난다, 그치? 그 점을 무조건 지나는 이참수를 그려주면 되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가 되면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지. 안 돼. 그럼 뭐 하자? 양수로 올라가자. 그럼 왼쪽에서 무조건 하나에서 만나네. 어디로 가든 a 값이 어떻게 되든 오른쪽이 접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뭐 하게 되면 양수 값이 커지게 되면 더 삐죽한 함수가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접하는 경우의 a를 찾자 이렇게 가는 거야. 두 곡선이 접했네. 만나는 점을 접점으로 잡아봐. y좌표는 t3승이 되고 3의 t제곱 마이너스 4랑 같아지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똑같겠네. 미분을 해서 넣으면 3t의 제곱은 6at가 됩니다. 둘이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면 3 약분해주고 t 약분을 해주면 2a가 t예요. 넣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8a의 3승은 12a 3승에 마이너스 4라서 좌변으로 넘어가면 a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최고차의 개수 3a가 더 급해지면 돼. a 자체가 더 급해지면 돼. 커지면 된다, 그치? 잠깐만, 왜 음수가 나와? 1이지. a는 1보다 커지면 됩니다. 끝났어요. 5번이 답이에요. 이게 풀이 1번이야. 두 번째 풀이 갑니다. 두 번째 풀이 갑니다. 책 풀이에요. 책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우변으로 넘어갔을 때 는 A, 는 K, 는 M 그게 아니면 안 넘깁니다 라고 했죠? 그냥 풀 거야. 방정식 자체를 좌변으로만 이항시켜서. 이게 책 숙제래. 책 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두 함수로 만듭니다. 이대로. 왼쪽에 있는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면 돼.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봐야겠네. f'x입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예요. 0 되는 걸 찾아가 보자. 3으로 나누면서 x로 묶어줄게요. 그럼 얘는 x제곱이니까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ax니까 마이너스 2a다. 그치?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일단 2개 나왔다. 그치? 근데 아직까지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a가 0은 아니라고 문제에서 제공을 했으니까 3차 함수는 당연히 일단 프라임이 0 되는 게 2개 존재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2개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a가 음수일 때.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근데 0,4를 지나는 함수거든. y 값이 4가 돼요. y 값이 4가 돼요. x축을 그려보자. 위에 있는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려봐야 밑으로 바뀌어볼까? 4가 여기, 양수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절대로 세 점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x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서로 다른 세 점. 0이 여기 있으면 되네. 4는 여기 무조건 위에 있으니까 2a를 넣은 값이 아래로 내려가면 되네. 2a를 넣어보세요. 8a 3승 마이너스 12a 3승 플러스 4가 음수면 돼. 마이너스 4a 3승 넘어가면 4a 3승이 4보다 작으면 돼서 a 3승은 1보다 작으면 돼. a는 1보다 작으세요가 답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넘어갔으니까 크다구나. a는 1보다 크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보이죠? 내가 가렸나?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더 쉬운지는 너희들이 판단을 하세요. 오른쪽 게 쉬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왼쪽 게 쉬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왼쪽 게 쉬우려면 근데 앞 단원에서 했던 두 곡선이 접할 때 접선에 대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때 쓸 수 있는 문제풀이입니다. 나는 이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이 유형 자체의 풀이를 하나로만 기억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요. 알았죠? 뭐가 쉬운지는 너희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푼 것도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선택사항 중에 이 A를 넘길 거냐 말 거냐가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2차항이면 사실은 대부분 학생들은 풀이 2가 쉬워. 내가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했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은 2번 풀이가 쉬워. 1번 풀이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애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1등급 2등급 나오는 애들, 수학을 이제 좋아하거나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 못해. 앞단원 풀이를 갑자기 뒤에서 가지고 와서 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되게 힘든 생각이야. 그래서 A가 미지수가 2차항에 붙었을 경우 넘기지 마세요. 이런 풀이가 나올 거야. 좀 이따 정리해 줄게. 한 번 더. 이 풀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라는 그 예외 상황들을 정리를 해줄게. 자, 그 다음 49번으로 가봐도 되겠죠? 49번도 똑같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풀이 잘 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지금 이게 몇 분째냐면 시간이 나오나? 지금 시간 1시간 24분 1시간 24분 50초 쪽이거든. 여기를 봐. 1시간 24분 50초 쪽. 여기를 들어와서 다시 보고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세요. 알았죠? 우리 근데 쉬었나? 안 쉬었지?
우리가 1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안 쉬었겠구나. 자, 갑니다. 계속 49번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합시다? x3승 마이너스 3kx 더하기 2는 0. 또 미지수가 k 1차항에 붙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푸는 풀이는 풀이 1. 풀이 1. 나는 어떻게 푼다? 무조건 넘긴다. 그러면은 끽 해봐야 1차항이야. 직선이야 직선 1차 함수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y는 나는 이렇게 풀고요. 책은 아예 아무것도 안 넘깁니다. 또 그 풀이가 나와요. 자, 가보자. 내가 푸는 풀이는 어떤 풀이가 되냐면 원점을 지나는 x 3승이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똑같이 그리면 되겠네. 자, 옆에 있는 직선 어때? 또 미지수 k 가지고 있다. 그치? k에 의해서 항상 지난 점이 고정되잖아. 거기서 직선을 그릴 건데 뭐 하자? 오직 하나. 얘들아,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보래. 오직 하나. 한 교점이지. 기울기가 음수 쪽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죠? 무조건 한 점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커지다가 딱 여기 접하기 직전까지는 계속 하나였을 거야. 근데 접점을 지난 그 순간부터는 계속 한 점, 여기 저 밑에서도 만나고 음수 쪽에서도 무조건 만나고 여기 양수에서도 무조건 만나고 저기에서도 만날 거야. 아무튼 두 교점 이상 생기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결국 뭐가 필요해? 접할 때의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선이야. 뭐야? 곡선 밖에 있는 점 0,-2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접점을 가정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내가 푸는 풀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데? t3승 3k t 마이너스 2. 두 번째, 뭐 하자? 기울기 구해봐. 기울기 구해봐. 미분을 해서 t를 넣은 거랑 3k랑 같아지면 돼. k는 t제곱.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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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어떻게 해도 되고. 이게 싫으면 뭐야? 여기에서 y좌표 t 3승이지. t 플러스 2, t 플러스 0, t 3승 플러스 2. 근데 뭐 한 거야? 곡선 밖의 점이라고 했잖아.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라는 그거 쓴 거야. 미분을 해서 t를 넣은 거랑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랑 넘어가면 3t의 3승은 t 3승 플러스 2가 돼서 2t의 3승은 2가 나와서 t는 1이 나와. 얘가 1,1이야. 알았어요? 그럼 그때 이 기울기는 뭔데? 미분을 해서 t를 넣어봐. 3이잖아.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거보다 작으면 되죠. 뭔데 기울기가? 3k거든. 그래서 3k가 3보다 작으면 돼. k가 1보다 작으면 돼. 정수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0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이에요. 이게 내가 푸는 풀이라면 두 번째 풀이는 뭐 한다? 안 넘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안 넘기면 어떻게 할 건데?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림을 그려야지. 풀이 2번. x3승 마이너스 3kx의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 방정식. 왼쪽에 있는 함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fx라고 잡고 오른쪽은 y는 0, x축이라고 잡아주세요. fx라는 함수랑 x축이라는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보자. 미분해버릴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k예요. 0 되는 걸 찾아보자. x제곱은 k.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K가 0이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K가 0이 아니면 그럼 고민 좀 해야지. 그치? 자, K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프라임이 0 되도록 하는 게 두 번 존재하는 1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예요. 뾰로롱.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K, 여기가 플러스 루트 K. 됐죠? Y좌표 찾아봐.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넣어봐. 넣어주면 이게 나와. 오케이? 마이너스 루트 K 넣어주면 얘는 이씨 계산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씨. 이게 나와요. 맞나? 루트 K 넣어봐. 이렇게 나와요. K가 0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K가 양수로 가면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근데 마이너스 R을 넣었을 때 더 클 수가 있지? 잠깐만. 맞는데. 내가 방정식을 잘못 썼냐? 맞는데. 얘도 내가 푸는 것처럼 풀겠는데? 아니네.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봐. 마이너스 K를 넣었는데 이거 왜 부호가 안 바뀌어? 이거구나. 요거다, 그렇지? 이렇게 풀어요. 그럼 이제 누가? Y는 0. X축이 여기 있으면 되니까 요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 K가 0이면 X3승 는 0. 오직 하나 같냐? X3승 는 0. X3승 플러스 2 는 0. 그냥 이거야. K가 0이니까. 실근 없다, 그치? 아니, 실근 하나 있겠다, 그치? 오케이, 괜찮아. X3승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거 X값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K가 음수면 어떻게 돼? 실근이 존재하지 않네. 그치? 프라임이 0 되는 게 없다는 얘기다, 그치? 3차함수 어떻게 그려? 와, 0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와, 한통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딱 봐도 귀찮아. 그래서 나는 사실 이 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케이? K가 음수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니까 무조건, 그러네. 이건 오히려 귀찮은 게 아니네.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가 된다 했지? X축 어디에 있든 무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네. 그래서 얘는 또 참이네. 얘도 참. 그러면 요것만 찾아주면 돼. 요거 찾아주면 이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랑 섞어서 요거 다 합집합해주면 똑같은 풀이가 나와요. 요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어때? 누가 더 귀찮은 것 같아? 너희들 이번엔 판단해봐. 이번에는 내가 풀어준 풀이가 훨씬 쉽다는 느낌이 들걸. 단, 뭐만 되어 있다면? 역시 접선 파트. 곡선 밖에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가 너희들이 잘 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이 풀이가 쉬워요. 익혀주세요. 이거는 웬만하면.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자, 요 풀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스샷 찍어봐. 사진 찍거나.
됐냐? 자, 갑니다. 이제부터 정리할게요. 미지수가 어디 붙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생각이란 걸 해보자. 미지수가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지수가 상수항에만 붙었다면, 넘겨주세요. 알았죠? 우변으로 미지수 넘겨주세요. 무조건 넘겨주세요. 미지수가 1차 항에 붙었다면 넘겨주세요. 끽해봐야 미지수는 기울기 역할밖에 안 해. 물론 3K가 기울기인지 K가 기울기인지는 달라지겠지만, 그러고 나면은 무슨 문제 풀이로 가냐면,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파트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이제 곧 쉴 거야. 이거만 설명하고 쉴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럼 미지수가 2차 이상의 항에 붙으면은 고민을 좀 해. 둘 다 한번 연습해봐. 자, 미지수를 좌변에 그냥 둘 거야 라는 풀이는 교과서 문제집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풀어주는 풀이가 될 거예요. 나는 잘 안 쓰는 거. 근데 미지수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풀이가 있어. 미지수의 역할은 최고차항의 개수 역할을 합니다. 오므라들고 벌어진 정도를 의미하겠지. 자, 그때는 내가 푸는 풀이에요. 자, 근데 그때는 뭐에 대한 얘기로 풀어주게 되냐면, 내가 푸는 풀이니까 여기다 쓰자. 이렇게 볼 때는 두 곡선이 접할 때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렇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의 선택사항은 이거야. 미지수가 2차항에 붙었을 때, 1차항에 붙었으면 그냥 내가 한 것처럼 해. 그게 제일 속 편해요. 알았죠? 곡선 밖의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요거는 너희들이 고민을 좀 해. 나는 항상 이렇게 풀어줄 거야. 내신 대비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게 편하면 이대로 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걸로 연습하고 싶은데 좀 질문을 하고 싶다 할 때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나한테 따로 가지고 와서 질문해줘. 알았지? 아니면 숙제 뭐 내신 대비 넘어가서야 어차피 기말고사 때의 얘기라서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그때 대해서 너희들이 이 풀이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숙제 질문을 하면서 요청을 해주세요. K 안 넘기고 푸는 풀이는 어떻게 돼요? 라고. 알았죠? 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됐었어? 그러니까 재수생은 계속 재수생이야. 그게 뭐야? 1년 한 번 더 재수하라고 하면 할 거냐? 무슨 1년 연장은 안 돼. 재수생 내년에도 재수생. 우울하잖아. 시기랑. 고3은 그래도 고3이라고 치자. 재수생이 슬프지. 고3은 고3이라는 신분이 있잖아. 재수생은 뭔가 약간 그거잖아.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백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해 하겠어. 1년 내년 재시작이 뭐 그래 말이 그렇다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재수생들 들고 일어납니다. 갑시다. 50번으로 갑니다. 50번.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 전부 다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근데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여기까지는 방정식이다, 그치? 방정식을 적당하게 변형을 해서 두 함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근데 원래 방정식 자체가 뭐라 그랬어? 두 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아예 시작을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시작할 때도 있다. 요거 한번 보자. x3승 마이너스 9x라는 함수와 3x 플러스 k라는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세요. 그래서 일단 뭐 해줘? 방정식을 만들어. 방정식을 만든 것까진 좋은데 형태가 지저분하거든.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처음에 있는 함수끼리 하자? 그것도 틀린 풀이는 아니야. 근데 그냥 함수가 좀 지저분하잖아. 한 번 더 바꿔줘.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어. 그걸 방정식으로 만들었는데 방정식이 생김새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적당하게 한 번 더 이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두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있는 함수랑 어떻게 됐어? 좀 달라졌다, 그치? 이건 일단 쓸게, 설명용으로. 다른 함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케이? 다른 함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함수보다 쉬워졌어. 그래서 이렇게 푸세요라는 얘기야. 처음에 있는 함수끼리 하지 말고. 알았죠? 함수를 방정식을 만들어서 적당히 변형한 후 다시 함수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두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가지면 돼? 돼. 그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가자. fx 미분하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12 0대응과 차측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최고차의 계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가 프라임이 0되는 게 두 번 존재한대. 이렇게 생긴 함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뭐 해봅시다. 서로 다른 대점에서 만나도록 이제 누구를 y는 k라는 함수를 그려주면 돼.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k가 어디에 있으면 돼? 극소값이랑 극대값의 사이에 있어주면 됩니다. 극대값 찾자. 마이너스 2를 어디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8 아까 락서 얘기한 것처럼 엉뚱한 데 넣지 말고. 알았지? 항상 우리가 그린 함수 어떤 함수인지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넣어야지. 아무 데나 넣는 거 아니야. 자, 극소값 찾자. 2 넣어보자. 얼마예요?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k의 범위 나왔습니다. 마 16, 플 16 사이 범위. 객관식인가? 답은 3번이에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럼 이제 53번 새로운 유형으로 갑니다. 자, 지웁니다. 짜란, 짠. 이제 얘 지워도 되겠지? 얘 지울게. 풀이를 저기 한번,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여기 한번 해야 너희들도 필기를 좀 쓸 거 쓰고 들을 거 듣고 하면서 가지. 가자.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fx는 a가 서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갖도록 하는. 자, fx는 a라는 방정식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갖는다 그랬어. 함수에 대한 해석으로 가면 뭐지? 근이라는 것 자체가 x 교점의 x 좌표거든. 얘들아, 근이라는 것 자체가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해. 근데 그게 어떻다?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2개, 양수 하나. 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2개 만들어지세요 라는 얘기네. 끝났다, 그치? 어떻게 하면 돼?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2점에서 만나고 오른쪽에서 1점에서만 만나도록 해봐. 요거다, 그치? 왼쪽에서 2점에서 만나고 있고 오른쪽에서 1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 상황을 보면 돼. 그게 a라는 값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으면 되는데 그럼? 요 2개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오케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다. 그냥 3개를 만난 게 아니라 음수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2개 만나고 오른쪽에서 하나 만나세요거든. 그러면 자, 그래프로 푸는 풀이는 내가 얘기했다, 그치? 정수의 합이네. 답 보았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3이 답이에요. 자, 그럼 너희들은 식으로 된 거 한번 풀어봐. 54번, 55번 풀자. 55번 풀어보세요. 55번 기기.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 근데 그게 뭐 하세요?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과 2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보자. 결국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인수분해 못해. 그래서 적당하게 넘길게요. 책이면은 A 어떻게 하고 있겠어? 좌변에 남겨놨겠다, 그치? 근데 우리는 미지수 무조건 넘겨버리기. 그러면 뭐야? 좌변에 있는 함수 fx, 우변에 있는 함수 y는 이 4차 함수가 이 상수함수랑 2점에서 만나고 2점에서 만나자. 총 4점에서 만나는데 y축의 오른쪽에서 2점에서 만나고 y축의 왼쪽에서 2번 만나세요. 이 얘기야.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뭐 해버리자? 미분을 해버리자. f'x 4x의 3승 마이너스 4x 0 되는 거 찾아볼게요. 4 뭐 인수분 해도 되고 묶어버리자.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0 되는 x 누구누구 나와? 크기 순서로 쓸게요. 마이너스 1과 0과 1입니다. 자, 그래서 4차 함수가 뭐야? 똑같은 간격으로 프라임이 0 되도록 한 게 3번 나오는 양수 함수. 최우창의 개수가 양수인 함수. 똑같은 간격이라서 똑같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알아두세요. 대칭이거든.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y축 요 있네. 그러면 y축의 왼쪽에서 2번, 오른쪽에서 2번 만난 건 오직 이런 거밖에 없겠다, 그렇지? 이런 종류들. 극소보다는 크고 극대보다는 작아지면 돼. 이런 거예요. 0 넣어보세요. 0 나오고요.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누가? A가 아니야. 누가? 마이너스 A가. 이것만 조심하면 돼. 내가 푸는 풀이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그거야. 마지막에 괜히 신나가지고 K 박 써버리고 A 써버리고 하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면 단점이지. 그럼 조심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가 나와요. 어때요? 정말 쉽죠? 가늠이 처음인데 잘 따라올 만하냐? 가자. 그치. 가자. 그 다음에 뭐라 쓴 거야? 대칭? 뭔 대칭? 왜 대칭이냐고? 아니 x값 자체가 대칭이잖아. 1 그 대칭형이어야 된다고. 그 얘기야.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갑니다? 부등식으로 갑니다. 얘들아, 부등식도 똑같아. 부등식도 어떻게 해? fx가 gx보다 크다. 뭐 해주세요? 적당히 변형하는 거 똑같습니다. 수투는 똑같습니다. 간음이랑 승원이랑 은지랑 3명은 미적분 넘어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가자. 적당히 변형을 해줍니다. 어떻게 변형하라 그랬죠? 상수항이라던가
미지수 같은 건 일단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세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거 기말고사 때 할 텐데 학교에서는 다르게 푼다. 수투 요적 파트는 진짜 내가 해주는 거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좌변으로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두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뭐 fg는 썼으니까 hx를 할게요. 여기서는 hx라는 함수랑 y는 블라블라라는 함수를 가지고 hx라는 함수가 우변에 있는 함수보다 위에 있습니다. 크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작으면 아래고. 알았죠? 알았죠?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저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 알았죠? 갑니다. 내가 푸는 풀이는 전부 다 뭐? 기왕이면 풀이를 전부 다 똑같이 맞춰놓자. 이게 내 수업의 목적이에요. 나는 다양한 풀이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 골라서 맞게 풀어주는 풀이는 너희들이 훨씬 더 힘들어 한다고 생각을 해. 하나하나를 보면 쉬워질 수 있지만, 뭐 그것도 아닐 때도 많지만, 하나의 풀이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은 풀이에요. 알았죠? 나는 그거를 이제 고수하고 있는 거고, 고수니까.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2-a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좌변에 무슨 함수? 4차 함수가 들어갔네. 뭐 하자? 미분해버리자. 미분하래. fx라고 두자. 그 다음 우변에 있는 함수는 y는. 자, 그러면 이 함수 제대로 그리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겠지만 인수분해 해도 됩니다. 아까 3차 함수에서 3차 2차 했던 거 기억나? 그것처럼 얘도 뭐 사실 머릿속으로만 인수분해 하는 거지만 인수분해 한번 해봐. 0과 4 두 점에서 만나. 0과 4 두 점에서 만나. 근데 0에서는 3중근. 너네 3차 함수 3중근 기억나? 어떻게 되면 돼? 4 뚫고 지나가고 3에서 접한 줄 알았지? 다시 올라가. 이거야. 오케이? 잠깐이지만 프라임이 0 되는 거기. 그거 말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접할 때의 상황을 알아야 돼서 3차 함수는 그렇게 하지만 4차 함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몰라. 여기 점을 정확하게 몰라. 알았지? 그래서 4차 함수는 미분을 하세요. 어차피 여기 필요해. 수투에서는 항상 이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했잖아. x좌편이나 y좌편보다 중요한 게 이 점이에요. 극대극소점. 알았죠? 미분해버리기. 0 된 거 찾자. 4 나눠버리고 뭐 하자? 4 나눠버리고 인수분해 하자. x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네. x-3. x는 0과 4. 0일 때 접선의 기울기 0이고 3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고 여기가 3이에요. 됐나요? 그때 뭐가 필요해? 우리는 상수함수보다 얘가 위에 있어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야?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가? y는 2-a라는 상수함수가 극소값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겠네. 극소값 찾아주세요. 3을 넣어볼까요? 3 넣어보자. 3의 4승 81-4 곱하기 27. 4 곱하기 27은 108이에요. 야, 81에서 마이너스 108 얼마야? 마이너스 27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a의 범위는 한번 썼다가 걔네 암산하지 말고 a는 29보다 커지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58번 이번에 한번 풀어볼래? A 어디 붙었어? 1창에 붙었다, 그렇지? 숙제를 하세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59번을 풀어보세요. 이번에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는 해. 근데 그 항상이라는 게 주어진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성립하도록 이거잖아. 알았지? 그때 실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은 미지수가 있어서 인수분해 못하는 부등식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오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항을 시켜줍니다. x함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9x예요. 마이너스 k보다 크세요. 이거거든. 그래서 왼쪽 함수 그림 그려야 되니까 fx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y는 마이너스 k라는 함수 오른쪽에 상수함수로 두세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3으로 나눴어요. 1과 3 마이너스 붙으니까 x가 뭐뭐 나와? 1과 3 두 개가 나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인데 프라임이 0 되는 게 두 번 존재하는 3차 함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나서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를 항상 성립하도록 그리고 싶은데 어느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0일 때 이 값 찾은 거 아니지? 락소정씨. 0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누가 더 멀리 있어를 보는 게 아니지. 2차 함수지. 2차 함수가 아니잖아. 3차 함수야. 누가 어디에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내려오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물론 난 알아. 둘이 똑같아. 난 아는데 너희들 모르잖아. 그럼 뭐 해봐? 넣어봐야지. 0 넣어봐. 0 나와요. 3 넣어봐. 0 나와요. 이걸 틀리면 난 6 나와요. 그럼 뭐?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는 빨간색 곡선보다 내려갑니다. 됐어요? 0보다 작아지세요. 누가?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가. 그러면 k는 양수가 되면 되겠다, 그지? 끝. 59번의 답은 양수. 3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잘했어.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 비교해야 된다. 요렇게 나오면은 얘랑 비교해야 된다. 근데 여기선 있잖아. 만약에 이게 A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K의 범위라 치자. 자, 한번 대답해봐. 락 소정씨. 자, 저 부등식이랑 똑같다. 근데 함수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거만 좀 달라졌다고 쳐보자. 그럼 마이너스 K는 A보다 작냐? 아니면은 작거나 같냐? 등호가 붙냐 안 붙냐? 한번 생각해봐. 락소정씨.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K가 이거는 은지가 대답해봐. 어때요? 한번 등호 붙나요 안 붙나요? 한번 생각해봐. 소정이는 안 붙는다. 그 다음에 은지는 은지야! 붙냐고 안 붙냐고 물어봤잖아. 붙어 안 붙어 다들? 얘는 안 붙는 게 맞고요. 얘는 붙는 게 맞다, 그치? 집중 좀 하자. 자, 여기서는 왜 붙는다 안 붙는다? 지금 내가 성립해야 되는 부등식이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거든. 무조건 크도록 만들어줘야 돼. 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봐야 되는 부분에 A가 나오도록 하는 녀석이 있잖아. 그거보다 말 그대로 작은 게 맞아. 근데 얘는 어때? 내가 봐야 되는 거는 빨간 부분이야. 얘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k가 a랑 같아져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잖아. 왜? 우리는 지금 0보다 큰 범위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0일 때의 값은 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 0보다 큰 부분은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다시 요것 때문에 지금 이거 풀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값을 만약에 a라고 하고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상황이면 k라는 놈은 어디로 와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k는 a보다 작은 데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인데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등식의 등호랑 전혀 무관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죠? 요거 아무튼 조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풀어보냐면 옆에 62번으로 가봅시다. 62번. 알았죠? 요거 중요합니다. 알았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를 0이라고 하자. 자, 62번 문제입니다. 부등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뭔가 증명하는 빈칸 추론형 문제인데, 자, 이거 보면은 너희들이 진짜 많이들 질문을 막 하더라고.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2-8x의 3승이 마이너스 6x의 4승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성립한다. 우리 같았으면은 뭐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얘 거 일단은 지금 어쩔 수 없어. 따라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했어? 상수항도 포함을 해서 전부 다 넘겨버렸네. 아이고, 그래서 6x의 4승에 마이너스 8x의 3승 플러스 1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함수를 fx라고 잡겠대.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성립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겠다. 그치? 물론 양수의 범위에서만. 됐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분을 했대. 여기는 뭐 들어가? 24x의 3승 마이너스 24x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은 블라블라. 이거 어떻게 찾아? 그래프 그렸다는 얘기지.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0된 걸 찾아서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큰 범위만 표시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라는 얘기예요. f'x 정리 한번 합시다. 는 뭐예요? 24는 나눠버릴까? 묶자. 24x의 제곱으로 묶었어. x 마이너스 뭐야? 1이 나옵니다. 그죠? 0된 걸 찾아봐. x는 뭐뭐 나와? 0이라는 중근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는 1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중근 하나, 1 하나 프라임이 0입니다 라는 게 중근 하나, 1 하나 나오는 4차 함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그쵸? 중근이 작으니까 중근이 왼쪽에 0.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1이에요. 그게 바로 y는 fx라는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어디라고? 0보다 큰 범위라고. 요 범위에서 뭐 해주세요?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얼마예요? 1. 얘는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말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 거야. 최소값을 구했다. 사실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뭐야? 0이므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한다. 그치? 따라서 양의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종료한 거예요. 뭐? 아까 내가 처음에 만든 이거를 넘겨서 fx라고 잡고 y는 0이라는 x축보다 올라가도록 그리고 싶었던 거야.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서 x축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죠? 우리 같았으면 마이너스 2 했을 텐데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몇 번 하나 풀고 마칠 거냐면 61번입니다. 61번 풀고 마칠게요. 61번 풀어보세요. 답은 23이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61번입니다.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일단 함수에 대한 얘기로 부등식을 만들었는데 부등식 자체를 그냥 만들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하자? 적당하게 이항을 합니다. 5x의 3승 좌변으로 가고요. 7x의 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15x의 제곱이 되었고요. 3은 우변에 그대로 있으세요. a가 넘어갑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게요? fg는 썼으니까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잡고 그 다음에 뭐 하자? y는 0으로 갈 거야. y는 3-a로 갈 거야. 상수함수. 그래서 요 녀석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 3차항과 2차항만 갖는 3차 함수다 그치? 그러면 5x제곱 5는 나눠버리던가 뭘 하든가 하고 어이? x제곱으로 묶어주면 x-3 0과 3에서 만나는데 0에서는 접합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0에서 접 3에서 만나 요거다 그치? 바로 그릴 수 있겠어? 얘가 좀 크게 그릴까? 0에서 접, 3에서 만나. 만나는 게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서 접하도록 하자. 이게 아니라 이거. 여기가 0, 여기가 3. 또 봐. 극소가 되도록 하는 거 얼마? 2 나오지?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이런 보조선 그어주면 된다 그랬었지? 자, 보조선 지웁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리고 나서 뭐 하자? 이 상수함수를 얘보다 아래 있게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보는 함수가 이 전체가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만?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얘가 더 내려가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다 그치? 누구보다? 극소값보다만 내려가면 되겠네. 극소값 언제? 2에서 나옵니다. 2 넣어주세요. h에 2 얼마야? 5, 8은 40 마이너스 15 곱하기 4 60 마이너스 20 그래서 3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a는 크거나 같아지면 돼요. 뭐보다? 23보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23이 답이겠네. 됐나요? 내 나이가 답이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냐? 자, 속도는 너무 이제 그쪽 요번 단원에만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단원이라서 공식 위주로 들어가거나 막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 방학 시험 범위는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수업이다 그치? 8시 반.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에 아셈 하이메스와 마플 시너지 같이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도함수의 활용 넘어가기 전까지는 할만해요. 크게 다르지도 않아. 물론 되게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어. 그래서 요번에는 진도 빨리빨리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하더라도 시험이 시작하기 전까지 딱 한 번만 진도 나가더라도 마플 시너지는 천천히 진행하면서 한 유형 내가 풀어줄 거야. 물론 건너뛴 유형도 많이 있어. 그래도 많이 있어. 워낙 유형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단원 이렇게 해서 빨리 한 달 만에 시험 대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너희들이 이번에. 근데 아까 말했듯이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가면 즉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가면은 아마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가. 오케이?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함수의 활용 3, 2 그쪽 파트에서 그 이제 극대극소 최대치에서 이쪽 파트거든.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다루는 파트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수능 킬러 문항이 나와요. 예전을 치면은 문과 수능, 이제 너희들부터는 공통 과목의 수능 공통 과목에 공통 문제에 그게 들어가. 수투가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서 이 킬러 문항 무조건 도함수 활용해서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쪽 가기 전까지는 비교적 할만한 유형들이 많고 하니까 요번에 풀었던 하이메스랑 잘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잘 한번 풀어봅시다. 마플 시너지. 알았죠? 자, 그리고 뭐 미리 얘기하지만 확률과 통계 A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에 말했듯이 지난주에 말했나? 이번 주 수요일 날 말했듯이 일단 이항 정리는 이항 분포나 정규분포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뭐 한 거 그 말 무시하고요. 어떻게 진도 나갈 거냐면 일단 내신고쟁이라는 교재 끝낼 겁니다. 끝단원까지. 그게 아마 9월 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10월 중순에서 말 즈음에 너희들이 중간고사를 보잖아. 그때부터 이제 잠깐 쉴 거예요. 즉 10월부터는 쉴 거야. 몰라. 진도를 떠나서 9월 말까지는 할 겁니다. 확통도.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중간고사 끝나면 부활시켜서 그때 바로 시험 대비 겸 해서 2학기 범위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서 하다가 또 끊어지고 뭐 정규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고 이거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진도를 다시 지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살짝 속도 내서 나갈 거예요. 알았죠? 지난번엔 천천히 나가겠다 했는데 바꿨어. 너희들 둘 다, 두 학교가 전부 다 중간고사가 없어가지고 확통이 그렇게 될 거고요. 마플 시너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는 준비해 두세요. 알았죠? 아까 안 산 사람들 은지랑 강음이었나? 아닌데 강음이 샀다 했는데 아무튼 안 산 사람들 사셔야 됩니다. 알았죠? 마플 시너지 요거예요. 요거 빨간색 교재 그리고 위에 여기가 빨간색이 돼 있는 거 이거 옆면도 잘 봐. 마플 교과서는 옆에가 허예 그거 잘 구분하고 마플 시너지 요 앞면 자체도 허예 사자 있는 건 똑같은데 이거 허예 마플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마플 시너지 마플 교과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봅시다. 다음 주 또 온라인 강의예요.